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길일과 함께 11월 또 끝났고 이제 한 해 마지막인 12월이 출발하게 되는데 요즘 증시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가득가득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또 나름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고요. 또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파기 때문에 결국 12월은 우리가 웃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주요 뉴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장 끝날 때쯤 요 소식 때문에 시간 내에서 STO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트럼프가 또 하나의 주식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토크나 증권, 시장 혁신 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TO 사실 RWA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 RWA에 신경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STO 통과 그러한 기대감 플러스 글로벌적으로도 호재가 있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 STO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이 떴습니다. 코인 과세가 또다시 2년 유예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벌 때 확실하게 벌어보자고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날 테슬라가 상승했고 그 이유는 자율주행과 AI 규제 완화로 인해 시총이 1조 달러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증시는 뭐 거의 답안지가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드론 관련주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었죠. 드론 관련주가 금요일 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장에서도 드론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양자암호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는 어땠나? 나빴습니다. 코스피는 1.8%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는 54,200원까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기가 바닥이길 바라기 때문에 2,400 라인은 지켜줘야겠죠. 그런데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일 코스피는 충분히 상승 출발, 1% 가까이 상승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죠. 이번 주에 0.1%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특히 알테오젠 전 저점이 1,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걱정이 커질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어가 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성장주랑 바이오가 좋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알테오젠 등 이러한 바이오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져주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매동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 매도가 좀 거세졌는데요. 11월이 끝났고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으니까 상황이 바뀌길 바라보고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연기금 또 쫙쫙 매수를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상단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396.5원.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는 68달러로 여전히 아래쪽에 머무르는 모습. 미국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0.4, 0.8, 0.5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 보다가 미장 보면은 속이 속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답답한 상황인 걸 공감하실 것 같은데 상황은 곧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위에서 계속 머물러가지고 야 이거 언제 떨어지나 했지만 결국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쭉쭉 떨어지는 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만 나온다면은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입니다.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 가까이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국장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드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11월 또 마감하게 되었고요. 물론 저는 이 와중에 골이 깊다면 산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하지만 이 생각을 모든 기업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뭐 받는 사진이나 아니면 뭐 정보 같은 걸 보면은 코스닥이 역대 최악으로 나쁘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코스닥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돕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0년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코로나니까 뭐 처음에 그랬던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운으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2023년 또 그랬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 1등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나름 할 때는 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답답해서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꺾일 때는 뭐 당연히 1등으로 올라갔으니까 1등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2020년에도 그랬고 23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정말 상태가 안 좋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저가 매력이 또 분명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또 25년 내년에는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 1등일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다른 나라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돌고 도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걸 뭐 아무거나 사자라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또 옳은 걸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한다는 거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저기듯이 10배 오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10배를 진짜 오르는 건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만큼 많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과 STO, RWA 관련주죠. 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왕이면은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증시가 흘러가면은 많이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급등까지 그러니까 뭐 몇 배 오르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 보면은 좋은 섹터는 뭐가 있는가? 안정적이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뭐가 있는가 봤을 때 엔터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게임주, 네카오,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하락한 바이오는 한 번의 튀어오름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 미국 금리 인하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지만 내년에 저점 다질 때는 진짜로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해도 너무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개인적인 시나리오로는 자율주행이 진짜 만약에만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결국 그때 파생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이제 모든 급등주가 나타나면 그 파생주가 등장을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력 설비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 구리 관련주가 올라가고 뭐 다른 전력 관련주가 따라 붙고 뭐 그런 식으로 파생 테마가 생기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만약에 크게 오른다면은 결국 자율주행 하려면은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6G가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G와 함께요. 자, 과연 저의 시나리오는 내년에 맞아떨어질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증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락할 대로 하락했고 이제 바닥만 안 깨면은 여기가 쌍바닥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완성되었죠. 물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르는 기업들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저의 이러한 생각이 틀릴 가능성도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요건 오를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저 기릿이 모든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쭉 스크리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통 길게 적은 댓글은 대부분 당연히 다 읽어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가 발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보고 열심히 돈 벌어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이 와중에는 뭘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LG엔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SK텔레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직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네이버를 진짜 좋아해요. 완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JIP, SK텔레콤, HD 현대 마린엔진, 삼천당 제약, NC소프트, 대한항공, 한국가스공사,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테오젠, 하나오션, 삼성 SDI, 현대로템, 신한지주, 하이브,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합니다. 여전히 반도체를 많이 사고 있지만 반도체는 좀 당분간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의료 AI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도 AI 소프트웨어 중에 한 축이라고 말 수 있겠죠.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게임주입니다. 엔터와 같이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앱 결제 수수료가 인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주들 어떤 게임주는 막 영업이익이 2배씩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버핏이 우리 시장에 경고를 하는 모습입니다. 22년 만에 채권 투자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과연 버핏은 어떤 미래를 예상을 하는 걸까요? 대북주가 날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북한 김정은이랑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권도 반대죠. 반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흘러갈지. 그리고 요즘 김정은 맨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줍줍하고 이런 소식이 나올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겠죠.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냐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금요일날 증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 대부분 이전 상장 후에는 또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생리대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생리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와 함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길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빠르게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금요일날 태성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때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 돈 없는 기업은 당분간 1-2개월 정도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실적을 보시면 요렇게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보율이 있죠. 이 유보율이 최소한 몇백 프로는 넘는 그러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돈이 없다는 소리죠.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월요일입니다. 미국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날이고요. 미국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예정. 미국에서 대마 규제 완화 관련 공청회가 있습니다.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수요일입니다.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미국 11월 ISM 비좁 지수가 공개.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종합 PMI 발표. 목요일입니다. 미국 10월 무역 수지 발표. 오펙 플러스 회의, 그리고 철도 노조 총파업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블랙핑크 로제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트와이스 미니 앨범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왕골의 드레십이 부산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대왕골의 마지막 불꽃쇼를 보여줄 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를 하는데 한 두 달 전인가요? 중국 증시가 막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 많이 깔아앉았습니다. 이제는 슬슬 줍줍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지네가 망하고 싶진 않겠죠. 당연히 경기 부양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